지금 대만의 고위 공직자가 던진 폭탄 선언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45년 전 제가 남긴 한 문장이 대만의 미래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1980년 전은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아첨했습니다. 한국은 경계할 필요가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일본만 잘 따라가면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대만 정부는 이 말 한마디를 45년 동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1월 비공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숫자 하나가 회의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조선업 점유율 한국 70% 대만 3%.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격차였습니다. 대만의 자존심 TSMC.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이라 불리던 그곳마저 삼성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 장관이 책상을 치며 외쳤습니다. 45년 동안 우리가 속은 겁니까? 방사는요? AI는요? 기술 외교는요? 대만이 기대던 모든 분야에서 단 하나의 나라가 대만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일본만 바라본 45년. 결과는 완패였습니다. 도대체 4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화면 속 전투기 6대가 수직으로 솟구쳤습니다.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였습니다. 김치기. 자막이 뜨자마자 대만 공영방송 스튜디오는 폭소로 들썩였습니다. 출연자들은 책상을 치며 웃었고 관객석도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 하늘을 가르는 기체의 움직임이 너무 정교했기 때문입니다. 대만 국가전략기획위원회 고문입니다. 이 나라의 산업 로드맵을 45년간 설계해온 사람, 그리고 45년 전 한국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공식 문서에 박아 넣은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화면 속 전투기 6대는 완벽한 간격을 유지한 채 9시 방향에서 3시 방향으로 꺾였습니다. 걸린 시간은 단 2초. 저는 리모컨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속도와 그 정밀도가 제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고문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본 자문관 나카무라였죠. 대만 정부가 20년째 모시고 있는 산업전략 고문입니다. 한국은 보여지는 것만 요란한 나라입니다. 실제로는 별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아주 확신에 차 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럴 겁니다. 한국은 늘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제 눈은 여전히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기둥 하나하나가 제 머릿속에 각인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타이베이 국제회의장 아시아 방산 안보 포럼이었습니다. 회의장엔 각국 장성과 방산 전문가 200여 명이 모여 있었죠.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켜졌고요. KF-21 자막이 떴습니다. 한국의 독자 개발 전투기 회의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스크린 속 전투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올라갔습니다. 엔진 굉음이 스피커를 통해 쏟아졌죠. 수직 상승 급선회의 초음속 돌파 연기를 뒤로하고 사라지는 기체 제 옆에 앉은 대만 공군 장성의 손이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2줄 뒤에서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죠. 저게 정말 한국이 만든 겁니까? 나카무라가 비웃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여주기용입니다. 실전 운용은 또 다른 문제죠. 저는 그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만드는 것과 쓰는 것은 다르니까요. 하지만 왜죠? 가슴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조명이 켜졌습니다. 발표자가 단상에 섰죠. 한국 방산청 관계자였습니다. KF-21은 현재 양산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실전 배치는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양산, 실전 배치 재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또한 폴란드, 사우디 등 다수 국가에서 도입 문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수출까지요. 엽장성이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죠. 손으로 무릎을 눌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한 묶음 젊은 연구원 장쯤이 가져다 둔 겁니다. 한국 방산 수출 동향 보고서 표지를 넘겼습니다. 첫 페이지, 그래프 하나 한국 방산 수출 세계 9위 5년 전 15위에서 급상승 빨간선이 거의 수직으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K2 전차, K 아인슨, 자주포 천무다연장 로켓, KF-21, 천궁대공 미사일, 제 손가락이 그래프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장찐민이었습니다. 32살, 미국 박사 출신. 선배님, 이거 보셨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봤네. 이건 그냥 과장이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한국이 정말 흥분하지 말게. 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한때 한국 조선도 잠깐 반짝했었어. 곧 내려가지 선배님. 하지만 이 추세는 자네. 나이엔 모르겠지만 한국은 늘 그랬네. 한순간 치고 올라왔다. 금방 꺼지는 나라야. 장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멈추지 않았죠. 선배님, 죄송하지만 이건 옛날 기준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달라졌어요. 5년 전과도 다르고 10년 전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제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자네가 지금 뭐라는 겁니까? 데이터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일본만 보는 동안 한국은 그만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장찐민이 움찔했죠. 나는 이 분야에서 45년을 일했네. 자네는 겨우 몇 년이고 죄송합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죠.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45년 전 문서, 빛바랜 종이. 한국은 장기적 경쟁 상대 아님, 일본 중심 전략 유지. 하단의 재서명. 린지아오. 1980년 3월 15일.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대만은 일본만 따라가면 된다고. 한국 신경 쓸 필요 없다고. 그 확신 위에 45년이 쌓였습니다. 제 경력 전부가요. 창밖으로 타이베이 석양이 보였습니다. TV를 켰죠. 저녁 뉴스 또 한국이었습니다. 한국 사우디와 3조 원 규모 방산 계약 체결. 한국 조선업 세계 점유율 70% 돌파. 한국 방산 유럽 시장 진출 본격화. 자막이 흘러갔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한국. 제 시선이 다시 서랍 속 문서로 갔습니다. 45년 전 그 서명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화면 속에서 김치라는 단어가 또 지나갔습니다. 조롱의 자막. 하지만 이번엔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 웃을 수 없었죠. 저 숫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일주일 후 국가전략기획위원회 회의실이었습니다. 장지 빔 프로젝터 앞에 섰죠.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TSMC 대 삼성 3나노 공정 경쟁 제목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죠. 파란 선 TSMC, 빨간 선 삼성 두 선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장지민이 저를 봤습니다. 한국이 동등 수준까지 왔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었죠. 12명의 관료들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그래프는 늘 요동치지 본질은 안 변하네. 하지만 선배님 이건 TSMC가 세계 1위야. 그건 변함없어.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장지민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죠. 엔비디아 AI 칩 독점 공급 계약 삼성전자 회의실 뒤쪽에서 누군가 작게 감탄했습니다. 와, 젊은 관료 둘이 속삭였죠. 대만 이제 위험해진 거 아니야? TSMC만 믿고 있었는데 나카무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일시적 계약일 뿐입니다. 진짜 승부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의 목소리엔 여유가 있었죠. 일본파 관료 셋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이 진짜죠. 하지만 한국파 관료들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긴장과 흥분이 섞여 있었죠. 장민이 또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글로벌 조선업 점유율 막대 그래프. 한국 70%, 중국 18%, 일본 6%, 대만 3% 숫자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너무 잔인하게요. 젊은 관료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반짝이 아닙니다. 한국은 10년 넘게 이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어요. 일본파 관료가 반박했죠. 세계 경기 탓이지 한국 덕분이 아니야. 경기 탓이라면 왜 일본은 6%밖에 안 됩니까? 그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뜨거워졌죠.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양쪽의 논쟁을 들으며요. 머리로는 일본 논리를 따라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수치는 계속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죠. 70과 3층이 숫자 사이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장찐민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선배님, 옛날 기준으로 한국을 보시면 안 됩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뭐라고? 1980년대 기준으로 2025년 한국을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 옛날 기준을 만든 사람이야. 목소리가 낮게 깔렸죠. 장지민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과거의 성공이 지금의 판단을 막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일본파 관료 하나가 벌떡 일어났죠. 장영 의원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겁니까?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린 고문님은이 나라 전략의 기둥이야. 자네가 함부로 그 기둥이 흔들리고 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당 누군가 책상을 쳤습니다. 한국파 관료였죠.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나라가 아니에요. 일본파가 맞았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를 버리자는 겁니까? 70년 전통을 전통이 밥 먹여줍니까? 숫자를 보십시오. 숫자가 다가 아니야. 고함이 오습니다. 회의실이 전쟁터가 됐죠.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양쪽 모두 저를 쳐다봤지만요. 어느 쪽 손도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일본은 제 과거였습니다. 45년 경력의 토대였죠. 한국은 제 5판이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실수요. 나카무라가 저를 봤습니다. 우린 고모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한국파도 저를 봤죠. 우린 고모님만이라도 현실을 인정해 주십시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제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빈 프로젝터 불빛만 회의실을 채우고 있었죠. 화면엔 여전히 그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한국 70%, 대만 3%. 저는 종이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 속에 제 45년이 접혀 들어가는 것 같았죠.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죠. 장민기 마지막으로 저를 봤습니다. 눈빛에 실망이 가득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빈 프로젝터는 여전히 켜져 있었죠. 화면 속 그래프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TSMC와 삼성의 교차점, 한국 70대만 슬 제 손이 떨렸습니다. 창밖으로 타이베이 빌딩 숲이 보였죠. 저 안에서 수십만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미래를 만들고 있다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그 미래를 설계한 사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걸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일본 대사관이었죠. 우린 고모님, 나카무라 선생께서 내일 오찬을 제안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화면을 봤죠. 빨간 선이 파란 선을 넘어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TSMC를요. 제가 45년간 믿었던 질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무너졌는지도 모릅니다.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빈 프로젝터를 껐습니다. 회의실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엔 여전히 그 숫자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70과 3, 그 격차가 말하고 있었죠. 당신이 틀렸다고? 사흘 후 대만 산업협회 회의실이었습니다. 기업인 수십 명이 모여 있었죠. 반도체 조선전자 분야 대표들이었습니다.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한 기업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돼 있었죠. 어린 고모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어요. 한국이 우리 기술 훔쳐간 거 아닙니까?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치고 올라올 수 있습니까? 분명 우리 엔지니어들 빼갔을 겁니다. 반도체 공정도 우리 거 백인 거 아닙니까? 목소리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죠. 이상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제게 달콤하게 들렸어요. 그래요. 한국이 훔쳤다면요? 그럼 제 판단은 틀리지 않은 겁니다. 한국은 원래 실력이 없었던 거죠. 저는 그 말에 기대고 싶었습니다. 그게 훨씬 편했으니까요. 증거가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기업인이 망설였죠. 그게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정황이요. 이렇게 빨리 따라올 순 없어요. 분명 뭔가 있습니다. 다른 기업인들이 맞짱 맞습니다. 의심스러워요.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죠. 책상 위에 USB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포스트잇 붙어 있었어요. 선배님, 이 자료 보고도 한국이 훔쳤다고 생각하시면 그때 욕하셔도 됩니다. 장쯤 글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던 거죠. 저는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가벼웠어요. 손가락 한마디 크기. 하지만 왜죠? 이게 벼락처럼 느껴졌습니다.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폴더가 열렸죠. 한국 조선업 부활 타임라인 1980만 2025 한국 반도체 투자 구조 분석 한국 방산 연구 개발 로드맵 파일이 수십 개였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1980년 한국 조선업 세계 점유율 8% 내만 12% 우리가 앞서 있었습니다. 985년 한국 15% 연구 개발비 3배 증가 조선공학과 신설 5개 대학 1990년 한국 22% 위기
주문절벽하지만 그래프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조선소 세 곳 파산 그래프가 급락했죠. 하지만 1998년 정부 구조 조정 연구개발 투자 확대 인력 재교육 프로그램 그래프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2000년 한국 35%, 2010년 한국 55%, 2020년 한국 68%, 2025년 한국 70%, 제 입술이 말라갔습니다. 이건 일시적 도약이 아니었습니다. 45년간의 지속적 축적이었죠. 위기가 왔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재를 키우는 걸 멈추지 않았죠.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반도체. 삼성전자 연구개발비 그래프였어요. 1990년 5억 원, 2년 2조 원, 2010년 9조 원, 2020년 23조 원, 2025년 31조 원 숫자가 미쳤습니다. 우상향 곡선이 거의 수직이었죠. 비교 자료가 있었어요. 대만 TSMC 연구 개발비 높긴 했습니다. 하지만 증가율이 달랐어요. 한국은 매년 20%씩 늘렸습니다. 위기에도 적재도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방산 파일을 열었죠. KF21 개발 과정, 1999년 사업 시작, 2001년 기술 검증, 2005년 설계 확정, 2010년 시제기 제작, 2015년 첫 비행, 2022년 양산 결정, 2025년 실전 배치 26년이었습니다. 중간에 예산 삭감이 3번 있었어요. 기술적 난관은 16번, 정권 교체 5번. 하지만 프로젝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료 끝에 한 문장이 있었죠. 한국은 포기하지 않는 나라였다. 제 눈이 그 문장에 고정됐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나라. 창밖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모니터 불빛만 방을 밝히고 있었죠. 저는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래프 위에 선을 그어 봤어요. 1980년부터 2025년까지 선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위기마다 흔들렸지만 방향은 한 곳을 향했죠. 이건 훔친 자의 그래프가 아니었습니다. 견딘 자의 그래프였어요. 파고든 자의 그래프였죠. 문이 열렸습니다. 장지민이었어요. 선배님, 저는 모니터를 가르쳤습니다. 자료 확인된 겁니까? 네. 한국 정부 공식 자료와 국제기구 통계 교차 검증했습니다. 그렇군요. 장지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선배님, 아까 기업인들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그래프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45년간의 선 끊어지지 않은 선 훔칭이 아니라 제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만든 겁니다. 장민계의 눈이 커졌죠. 선배님, 한국은 우리보다 더 깊게 파고들었어요. 더 오래 견뎠고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귀로 들으니 낯설었죠. 45년 만에 처음 하는 말이었으니까요. 장쯤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봤어요. 숫자들이 저를 향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틀렸다고, 당신이 놓쳤다고, 당신이 무시했다고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45년간 쌓아올린 확신이요. 창밖 타이베이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모니터 속 그래프만 빛나고 있었죠. 한국의 45년이 저의 45년을 심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우 타이베이 중심과 일식당이었습니다.
조용한 다담다미방 나카무라가 차를 따르고 있었죠. 고모님,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대만은 일본과 함께 가야 합니다. 이것은 양국의 전통입니다. 차양이 방 안을 채웠어요. 저는 차잔을 들었습니다. 70년 전통이죠. 맞습니다. 70년. 나카무라가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린 고모님, 최근 회의에서 한국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우려스럽습니다. 대만 내부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가 차잔을 내려놓았죠. 사실 오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만 일본 공동전략위원회를 만들려 합니다. 제 손이 잠시 멈췄어요. 공동전략위원회요. 네. 양국 산업 협력을 심화하는 기구입니다. 그 초대 위원장을 린 고모님께서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그 단어가 무겁게 들렸습니다. 영광입니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나카무라의 눈빛이 변했죠. 한국을 과대평가하지 않는 보고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과대평가하지 않는다는 게 있는 그대로 평가하시면 됩니다. 한국은 아직 일본 수준이 아니죠.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그의 말투는 정중했어요. 하지만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그린 고모님. 나카무라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죠. 당신이 누구 덕에 여기까지 왔는지 잊지 마십시오.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일본이었습니다. 제 경력의 토대 45년의 출발점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저는 식당을 나왔죠. 타이베이 거리가 시끄러웠어요. 하지만 제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국가전략기획위원회 긴급회의였습니다. 회의실엔 7명이 모였죠. 좌측엔 일본파, 우측엔 한국파. 완전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일본파 관료 하나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를 버리자는 겁니까?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한국파 관료가 맞았죠. 버리자는 게 아닙니다. 한국도 보자는 겁니다. 일본은 70년 동맹입니다. 70년. 그 70년이 우릴 막고 있어요. 한국은 이미 우릴 넘어섰습니다. 데이터 몇 개로 70년을 부정할 겁니까? 데이터를 보십시오. 조선 70% 방산 9위. 이게 거짓말입니까? 닭. 일본파가 책상을 쳤습니다. 한국은 변수일 뿐입니다. 일본이 기준이에요. 한국파가 벌떡 일어났죠. 일본은 이미 뒤처졌습니다. 조선 6% 반도체도 삼성한테 밀렸어요. 잠깐만, 뭐가 잠깐입니까? 현실을 보십시오. 회의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양쪽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저는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우린 고모님, 일본파가 외쳤습니다.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일본과 함께 가야 한다고. 한국파도 소리쳤죠. 우린 고모님, 이제 그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양쪽 모두 제 입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일본 젤을 키워준 나라. 45년 경력의 뿌리 나카무라의 제안위원장 자리 한국 제가 무시했던 나라. 45년의 오판. 하지만 눈앞에 모든 숫자 70% 9위 3나노 어느 쪽이든 선택은 제 45년을 뒤집는 겁니다. 일본을 선택하면요. 과거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 위에 서는 거죠. 한국을 선택하면요.
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제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우린 고문님, 양쪽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입술이 떨렸죠. 지금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금은 결론을 내릴 때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일본파가 소리쳤어요. 더 봐야 합니다. 더 확인해야 해요. 더 뭘 봅니까? 이미 충분합니다. 한국파도 실망한 표정이었죠. 우린 고문님 도망치시는 겁니까? 도망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신중한 겁니다. 45년 전략을 하루아침에 바꿀 순 없어요.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양쪽 모두 불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나카무라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당신이 누구 덕에 여기까지 왔는지 잊지 마시오. 그의 목소리가 귀가에 맴돌았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나갔죠. 저는 회의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타이베이 빌딩들이 보였어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제가 틀린 겁니다. 일본을 선택하면 현실을 부정하는 거고요. 한국을 선택하면 과거를 부정하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제 45년 중 하나는 배신당하는 거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나카무라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장지민이었죠. 받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버렸어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시끄러웠죠. 일본의 목소리, 한국의 숫자 양쪽이 저를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확신이 없습니다. 이틀 후 새벽 사무실에 혼자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이 밝게 켜져 있었죠. 한국 조선소 라이브 스트리밍이었습니다. 울산 현대 중공업 거대한 도크가 화면을 채웠어요. 선박 하나가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자동 용접기가 불꽃을 튀기고 있었죠. 스파크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작업자들이 동시에 6구역에서 움직였어요. 크레인이 철판을 옮겼죠. 정확하게 빠르게. 제 눈이 화면에 고정됐습니다. 이건 일본의 황금기조차 넘어선 겁니다. 1980년대 일본 조선소를 본 적이 있어요. 그때가 세계 최고였죠. 하지만 지금 화면 속은 그때를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속도가 달랐어요. 시스템이 달랐죠. 효율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제 입술이 말랐어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K산 수출 현황 K2 전차, 폴란드 180대 계약, K개용 자주포, 호주 노르웨이 도입, 천무 다연장 로켓, 사우디 폴란드 수출, K-21 인도네시아 필리핀 협상 중 천궁 대공 미사일 아랍 에미리트 관심 리스트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한국 국방부 브리핑이었죠. 화면 속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수입국이 아닙니다. 수출국입니다. 단 한 문장. 하지만 그 무게가 어마어마했어요. 대만은요, 여전히 패싱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산을요. 저는 다음 자료를 열었죠. 삼성전자 HBM 전략, AI 시대 핵심 반도체 고대형 메모리. 삼성이 엔비디아 독점 공급하고 있었어요. 자료 끝에 문장이 있었습니다. TSMC가 1등이지만 삼성은 미래 구조를 바꾸고 있다. 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기자였습니다. 우린 고모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무슨 코멘트요? 한국 출장 계획이 있으십니까? 뭐라고요? 내부에서 린 고모님이 한국 방문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그런 계획 없습니다. 끊어버렸죠. 1시간 후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린지아오 고문 한국행 검토대만 전략의 중심 한국으로 이동하나 제 이름이 헤드라인에 박혀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칼럼이 쏟아졌습니다. 위험한 친한 노선 일본과의 70년 전통을 버릴 것인가? 린지아오의 오판 친일 성향 언론이었죠. 저는 아직 한국을 공식적으로 옹호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그런데 벌써 공격받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언론 관료 기업인 모두 제 입장을 물어왔죠.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녁 뉴스를 켰어요. 앵커가 말했습니다. 린지아오 고문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제 사진이 떴죠. 일각에서는 그가 친한 노선으로 선회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친한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쓴웃음이었죠. 저는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무 결정도 안 내렸어요. 그런데 이미 친한이 돼 버렸습니다. 나카무라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우린 고문 지금 입장 정리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일본파 관료들도 문자를 보냈죠. 고문님, 어서 해명하십시오. 이러다 모든 걸 잃으십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타이베이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한국을 옹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공격받고 있었죠. 그 사실이 저를 떠밀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욕 먹을 거라면 제 입에서 중얼거림이 나왔어요. 진실에서야 하는 거 아닙니까? 컴퓨터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불꽃, K방산 수출 리스트 삼성의 AI 전략. 이 모든 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었습니다. 이건 현실이었어요. 데이터였죠. 팩트였습니다. 대만 언론의 비난이 들렸습니다. 나카무라의 압박도 느껴졌죠. 일본파의 경고도 귀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화면 속 조선소의 기계음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숫자가 더 명확하게 보였죠. 70%의 9위, 3나노 엔비디아 독점. 이것들이 저를 향해 소리치고 있었어요. 우리를 부정할 겁니까?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죠. 뉴스는 계속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언론은 계속 공격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 공격이 저를 한국 쪽으로 밀어내고 있었어요. 제가 선택하지 않았는데도요. 그들이 저를 밀어냈습니다. 그 방향 끝에 한국에서 있었죠. 이거.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 현지 실사 필요. 글씨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우지 않았어요.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진실인지 책상 위에서 보는 게 아니라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한국에서요. 일주일 후 청와대 직할 국가전략회의였습니다. 대만 총통 직속 기구죠. 비공개 브리핑이었어요. 회의실에 30명 장관급만 들어올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켜졌죠. 한국 아시아 기술 외교의 중심으로 자막이 떴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이 발표를 시작했어요. 한국이 사우디 넘시티 해상 프로젝트를 선점했습니다. 화면에 계약서 사본이 떴죠. 15조 원 규모 K방산이 유럽 시장까지 확대됐습니다.
지도가 나타났어요.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붉은 점으로 표시돼 있었죠.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 국가가 아닙니다. 글로벌 플레이어입니다. 방 안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저는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죠. 다음 슬라이드. 한국대만 지표 비교. 표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GDP 성장률 한국 2.8% 대만, 기 1%, 1% 기술 경쟁력 순위, 한국 5위 대만 12위 조선 점유율, 한국 70% 대만 3%, 방산 수출 순위, 한국 9위 대만 순위 없음 기술 외교 영향도 한국상 대만 중하 숫자들이 잔인했습니다. 표 하단에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대만의 상대 기준은 일본이 아닌 한국으로 조정해야 함.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 문장 제가 제안한 겁니다. 사흘 전에요.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이 말했죠. 이 제안은 린지아오 고문께서 하셨습니다. 시선이 쏟아졌어요. 일본파 관료 하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고문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죠. 일본을 버리자는 겁니까? 버리자는 게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현실을 보자는 겁니다. 현실. 70년 동맹이 현실입니다. 70년 전 현실과 지금 현실은 다릅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었죠. 나카무라가 일어났습니다. 링곰은? 그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이렇게까지 한국을 올려주는 보고서는 곤란합니다. 올려주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겁니다. 대만은 일본과 손잡고 중국을 견제해야 합니다. 한국은 변수가 아닙니다. 제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표를 덮지 않았어요. 한국파 관료가 일어났죠. 우린 고문님이 옳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봐야 해요. 일본파가 맞았습니다. 우린 고문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당신의 과거 글을 기억하십니까? 한국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하셨죠.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얼굴이 굳었어요. 일본파 관료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45년 전 문서였죠. 여기 있습니다. 린지아오 고문 1980년 3월 15일 작성. 그가 소리내어 읽었어요. 한국은 장기적 경쟁 상대 아님. 일본 중심 전략 유지. 제명이 화면에 확대돼 나타났습니다. 이게 당신의 글입니다. 45년 전 당신의 확신이었죠. 회의실이 숨을 죽였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한국 파도, 일본 파도요. 제 입술이 말랐습니다. 한국파 관료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어린 고문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그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사람도 당신뿐입니다. 바꾸시겠습니까? 일본파가 소리쳤어요. 아니면 유지하시겠습니까? 양쪽이 저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제 과거를 잡아당겼죠. 한국은 제 미래를 끌어당겼어요. 어느 쪽이든 선택은 제 인생을 뒤집는 겁니다. 45년을 부정하거나요. 현실을 부정하거나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제 목소리가 나왔어요. 한국을 직접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나카무라가 소리쳤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하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린 고문, 일본파가 벌떡 일어났죠. 도망치시는 겁니까? 도망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시험입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시험이죠.
한국파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언제 가십니까, 내일? 회의실이 술렁이었어요. 나카무라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정말 가시겠습니까? 네, 후회하실 겁니다. 이미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나왔죠. 45년간 한국을 보지 않은 것을요. 나카무라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회의실을 나갔죠. 일본파 관료 6명이 따라 나갔어요. 한국파가 남았습니다. 장지민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죠. 선배님, 동행하겠습니다. 아니, 혼자 가겠네. 하지만 혼자 봐야 해요. 제 눈으로만요.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복도를 걸어 나왔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우린 고문님, 한국 방문 확정입니까? 언제 출발하십니까? 일본과 결하는 겁니까? 저는 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거울에 제 모습이 비쳤죠. 45년 경력의 노인, 하지만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로 가려 합니다. 제가 무시했던 나라, 제가 틀렸을지 모르는 나라.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밖에 나카무라가 서 있었죠. 고문, 그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정말 가시겠습니까? 네, 일본을 버리는 겁니까? 버리는 게 아닙니다. 제 눈이 그를 똑바로 봤어요. 진실을 찾는 겁니다. 나카무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후회할 겁니다. 그가 돌아섰죠. 저는 건물을 나왔습니다. 타이베이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죠. 타이베이, 인천. 내일 오전 9시 예약 완료.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요.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제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했던 나라. 그 나라에서 제 인생의 답을 찾게 될 겁니다. 인천공항. 아침 11시였습니다. 제 손에 여권이 들려 있었죠. 인생에서 처음 밟는 한국 땅이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어요. 한국 정부 관계자가 기다리고 있었죠. 우린 고문님 환영합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먼저 울산으로 가시겠습니다. 울산이요? 네. 조선소입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2시간 반속도로를 달렸죠. 창밖으로 한국이 지나갔습니다. 빌딩, 공장, 항만 멈추지 않는 나라처럼 보였어요. 울산 현대중공업 거대한 게이트를 지났습니다. 도크가 눈앞에 펼쳐졌죠. 숨이 멎었습니다. 선박 5척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었어요. 크레인이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쇠소리 용접 불꽃 기계음. 70% 점유율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쇠덩이로 불꽃으로 땀으로 펼쳐지고 있었죠. 한국 담당자가 말했어요. 여긴 매달 기록이 깨집니다. 기록이요? 네. 건조도 품질 납기 매달 전월보다 빠릅니다. 제 입술이 말랐어요. 일본 조선업 황금기를 떠올렸습니다. 1980년대 나가사키 조선소. 그때가 세계 최고였죠. 하지만 지금 제 눈앞의 한국은요. 그때보다 빠릅니다. 더 치밀해요. 더 정교하죠.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까? 도크 위를 걸었습니다. 작업자들이 움직였죠. 한치의 낭비도 없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음 날 경기도 화성 삼성 반도체 연구동이었습니다. 클린룸에 들어갔어요. 흰방 진복을 입었죠.
3난로 연구실. 화면 수십 개가 데이터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집중하고 있었어요. 한국연구원이 저를 봤습니다. 대만은 일본만 보셨죠?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예. 45년간 일본만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제 얼굴이 굳었죠.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린 대만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대만까지 보고 있었다. 제 45년이 한 문장에 박살났습니다. 우리는 일본만 봤습니다. 한국은 신경도 안 썼죠. 하지만 한국은요, 대만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더 넓게, 더 멀리, 더 깊게. 제 무릎에 힘이 빠졌어요. 연구원이 화면을 가르쳤습니다. TSMC가 1위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린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다른 길이요. AI 시대의 길입니다. 엔비디아가 우릴 선택한 이유죠. 그의 목소리엔 자신감이 넘쳤어요. 제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국방부 브리핑룸이었습니다. KF-21 모형이 앞에 놓여 있었죠. 한국 방산 관계자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K2 전차 폴란드 180대 화면에 계약서가 떴습니다. K9 자주포, 호주 노르웨이 수출 천무, 로켓 사우디 도입, KF-21 동남아 3개국 협상 중 숫자가 계속 나왔어요. 끝이 보이지 않았죠? 관계자가 저를 봤습니다. 아주 담담하게 말했어요. 대만은 아직 F6를 사죠. 심장이 멎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파는 쪽입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잔인했어요. 사는 쪽과 파는 쪽. 그 격차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일본은 문장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조선소가 떠올랐죠. 일본의 반도체, 일본의 방산 현재의 침체 정체 회피. 일본은 멈췄고 한국은 달렸다. 이 문장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녁 서울방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심 야경이 펼쳐졌어요. 빌딩 불빛이 하늘을 밝히고 있었죠. 저는 참가에 섰습니다. 멈추지 않는 빛들이었어요. 멈추지 않는 나라처럼요.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나는 45년 전 잘못된 나라를 믿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잘못된 기준을 대만에 강요했다. 눈물이 핑 돌았죠. 그리고 지금 서울 불빛이 흐려졌습니다. 한국에게서 대만의 미래를 보고 있다.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45년 경력.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틀렸던 사람, 놓쳤던 사람, 무시했던 사람. 한국의 도크 위를 달리는 크레인이 떠올랐어요. 그 크레인이 제 45년 위를 가로질렀습니다. 대만은 일본만 보셨죠. 우린 대만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계속 귀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한국에게 진 게 아니었습니다. 현실에게 진 거였죠. 창밖 서울의 빛을 봤습니다. 일본 도쿄의 내용과 달랐어요. 여기엔 멈추지 않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요. 저는 무릎을 감싸 안았습니다. 45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죠. 거짓 위에서 있는 것보다 진실 앞에 무릎 꿇는 게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장지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네가 오았네. 한국은 달랐어. 답장이 바로 왔죠. 선배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이제야 괜찮아졌네.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서울 야경을 다시 봤습니다. 내일 대만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걸 바꿔야 합니다. 대만 귀국 이틀 후였습니다. 국가전략기획위원회의 비공개 보고회. 언론은 완전 차단됐죠. 회의실에 25명 총통, 직속 핵심 인사들만 모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우리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기준으로 전략을 짜야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누군가 숨을 크게 들이켰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45년간 저는 틀렸습니다. 대만도 틀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죠.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한국 조선업 부활 프로세스 1997년 위기 2000년 재건 2010년 도약 2025년 70%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45년간의 전략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삼성 반도체 연구개발 투자 구조 매년 20% 증가 위기에도 멈추지 않은 투자 TSMC가 1위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게임의 방향을 바꾸고 있어요. 젊은 관료들의 눈이 빛났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다음 슬라이드 K방산개발 로드맵 KFC 26년 프로젝트 중간에 멈추지 않는 의지 한국은 포기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한국 기술 외교 전략 사우디, 유럽, 동남아 한국이 중심에 있었어요. 이제 아시아 기술 외교의 중심은 일본이 아닙니다. 한국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일본파 관료 하나가 일어났죠. 그린 고모님, 70년 동맹을 버리자는 겁니까? 버리는 게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일본은 우리의 과거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가 배워야 할 미래예요. 한국파 관료가 박수를 쳤습니다. 하나, 둘, 셋, 박수가 번져 나갔죠. 하지만 일본파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보고회가 끝났어요. 복도에서 나카무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링곰은 그의 목소리가 차가웠죠. 정말이 길을 택하십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예, 후회하실 겁니다. 이미 후회했습니다. 45년간 한국을 보지 않은 것을요. 나카무라의 턱에 힘이 들어갔어요. 일본이 당신을 키웠습니다. 맞습니다. 제 목소리가 낮아졌죠. 일본은 제 과거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대만의 미래를 보여주었어요. 그럼 우리와의 70년 전은요 잊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도 없어요. 나카무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배신자가 될 겁니다. 배신자라도 좋습니다. 제 눈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진실을 말하는 배신자가 거짓을 지키는 충신보다 낫습니다. 아카무라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지막 악수였죠. 안녕히 그가 돌아섰습니다. 복도 끝으로 사라졌어요. 70년 동맹의 상징이 등을 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사흘 후 집무실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문서 하나 대만 국가 전략 수정안 45년 전 제가 쓴 문서였죠. 빛바랜 종이 위에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장기적 경쟁 상대 아님. 일본 중심 전략 유지. 하단의 재서명. 린지하오. 1980년 3월 15일 저는 붉은 펜을 들었습니다. 그 문장 위에 굵게줄을 그었죠. 주 45년이 지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새 문장을 썼어요.
대만은 일본이 아닌 한국의 성공 모델을 분석 학습해야 함. 펜을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저는 문서 하단에 다시 서명했습니다. 린지아오. 2025년. 45년 만의 수정이었습니다. 그때 장지민이 들어왔습니다. 선배님, 그는 문서를 바라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정말 선배님이 쓰신 겁니까? 제 목소리는 이미 쉬어 있었습니다. 45년 동안 나는 틀렸네.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하네. 장지민은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선배님,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져서 얻습니다. 용기가 아니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의무일 뿐이네. 잘못을 인정하는 것. 타이베이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저는 수정된 문서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붉은 줄로 지워진 과거, 새로 적힌 미래, 인생의 황혼에 서 있는 지금.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만은 늦었을 뿐 아직 끝난 것은 아니네. 장지민이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선배님,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이거네. 저는 손가락으로 한 문장을 가리켰습니다. 잘못된 기준을 버리고 바른 기준을 보여주는 것.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창밖에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빛이 문서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새로 써 내려간 문장이 빛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빛 속에 서 있었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진실 위에 서 있었습니다.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죠.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 인생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대만의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소에서 튀는 불꽃, 반도체의 미세한 회로, 하늘을 가르는 전투기의 궤적, 그 모든 끝에 서 있던 이름. 대한민국. 저는 그 나라에게 졌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 덕분에 대만의 길을 다시 그릴 용기를 얻었습니다. 45년 전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45년 후 저는 한국에게서 배웁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리고 대만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도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세상을 놀라게 할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동썰이었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우리 마음을 이어줍니다. 숨결이 뜨거워지는 순간 당신과 나는 함께합니다. 감동을 세상에 전합니다.